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제자 투데이 잡스 이승입니다. 이교욱입니다.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설명서.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취업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타파해주는 취업의 동반자 투데이 잡스가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 곁을 찾아왔습니다. 네, 꿈을 위한 취업 전략 가이드 투데이 잡스 오늘 1부에서는요. 갈수록 얼어붙는 채용 시장 속에서 나의 스펙은 경쟁력이 있을까 고민들 많으셨죠? 나의 스펙에 관한 모든 고민들 시원하게 뻥 뚫어드립니다.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와 함께하는 스펙 맞춤 코디 잡다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네, 이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2부에서는요. 어려운 취업 시장 속에서 을도 아니라 그저 슈퍼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구직자들에겐 세상은 너무나도 혹독하기만 합니다. 앞으로 사회 신입생이 될 구직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으며 정정당당하게 내딛을 첫발을 위해 준비된 코너입니다. 인권 살롱 시간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3부에서는요. 수많은 뉴스의 홍수 속에서 꼭 알아야 하고 또 꼭 필요한 각종 취업 뉴스들만 쏙쏙 뽑아내서 전달해드리는 시간이죠. 직방 뉴스 3부 코너까지 놓치지 마세요.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대한민국 취준생이라면 최고의 고민은 스펙이라고 할 정도로 스펙에 대한 고민은 날로 커져만 가는데요. 하지만 때로는 그 답을 혼자 찾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네,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취준생들의 꽉 막힌 속을 해결해주는 고민해우소 잡다방 시간인데요. 스펙에서부터 취업에 대한 고민까지 꼬여버린 실타래를 찬찬히 하나하나 풀어가 주실 전문가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텐데요. 전무후무한 취업 요정 팅커벨이시죠. 전 CJ 홈쇼핑의 인사 담당자 출신이시자 CJ그룹 전문가이신 취업 요정 차재현 코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 한숨을 방금 쉬신 것 같은데. 아니 기뻐가지고 좋아서 별명을 좀 바꿔드려야 하는데 저희가 좀 영어로 고민을 싸이 해보겠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취업 요정님께서 스튜디오에 네. 나와 계시니까 참 네. 밝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화기애애한데 감사합니다. 드디어 네. 7월이 됐습니다. 아 네. 벌써 7월이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7월이 되면 하반기를 준비해야 될 시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준비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네, 같은데 7월을 맞은 취준생들에게 해줄 말씀 있으시다면요? 일단은 본인의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겠죠. 예. 네. 뭐 요정이라고 소개받았지만 사실 요정다운 모습은 그간 못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 뭐 너무 솔직하게 뭐 뼈를 때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들도 덜어 있으시지만 예. 팩트는 팩트니까요, 그죠? 일단 구직 활동이 처음이신 분들은 당장 인적성 문제집부터 붙잡고 본인의 서류 전형 다음 스텝부터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9월 이후부터는 서류를 엄청 써야 되니까 말이죠. 그 전까지 인적성 풀이에 대한 기본을 다치는 게 다져놓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지난 상반기 때 혹은 이제 작년 하반기 때 아픔이 있으신 분들은 예. 이제 지난 아픔의 어떤 약점을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네. 가장 최근에 아프신 이제 5월, 6월 달에 면접 때 아픔을 겪으신 분들 경우는 이제 면접 스터디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여러 무료 유료 프로그램들을 좀 안팎으로 활용을 하셔서 본인의 약점을 이번 방학 기간 내에 최대한 빨리 당겨보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결국 또 네. 잔소리를 하면서 시작된 요정이라 또 마음이 무겁지만 남은 7월 알차게 네. 좀 보내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취업 요정 앞에 잔소리도 좀 넣어야 하는지 그럼요. 모르겠는데 네네네. 어쨌든 정확하십니다. 네, 전체적인 조언을 들어봤으니까 이제 우리 사연자들의 많은 맞춤형 조언을 들어봐야 할 텐데요. 본격적으로 사연을 듣기 전에 우리 교욱 씨가 사연 신청 방법을 좀 소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잡다방 코너는요. 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와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상담 멘토와 함께 여러분의 다양한 취업 고민과 사소한 궁금증까지도 아낌없이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누구에게도 쉽사리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 있다면 주저없이 취업대학교에 오셔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신청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방송 말미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사연은 어떤 내용들인지 궁금한데 오늘 선택하신 사연들은 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셨습니까? 사실 이제 기준을 잡고 이제 좀 선정을 하는 것이 원래 원칙이긴 한데 사실 여러분들의 사연이 많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학 때라 또 여행을 가시거나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런. 설마 지금 여행 가실 건 아니시죠, 그죠? 네. 취업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을 모아다가 저희한테 전해주시면 정성껏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네. 뽑은 것들의 기준은 스펙이 다가 아니다. 예.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해서 오늘 사연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코치님께서 그렇게 뽑아주신 오늘의 사연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디 앙꽃빈빵님, 24살 여성 구직자시고요. 스펙 내역서를 보면 지방대 4년제를 나오셨고 시각 정보 디자인을 전공하셨네요. 학점은 3.4, 토익 점수는 토익 880, 토스나 오픽은 따로 없으시고 자격증이 있으세요. 포토샵 3급 자격증이 있고 이 외에도 일러스트,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인디자인과 같은 툴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적어주셨네요. 경력사항에 디자인 공모전 수상을 3번 하셨는데 탐앤탐스 공모전 우수, 텍스타 공모전 특선, 블루어워드 광고 관련된 공모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입선하셨고 경기도청에서 표창 2개를 수여하셨고 디자인 인턴 한 달 동안 하셨고 졸업 전시 1회, 해외 전시 2회, 그리고 공공시설 디자인 프로젝트 참여 및 실용화 1회, 콘텐츠 기획실 PD 경력 1년, 총 3개의 프로젝트를 이 경력에서 진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대외 활동으로는 경기도청 서포터즈 디자인 나눔 사업이었습니다. 참여 2년, 교내 과동아리 회장 1년, 총 활동은 3년 반 동안 하셨고 그리고 계획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은 어학, 토스 예정입니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 및 직무는 직무 위주로 기재를 해주셨는데요. 1지망에는 마케팅, 광고 콘텐츠 기획, 그리고 2지망에는 광고 콘텐츠 영상 제작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 기획과 마케팅 쪽으로 진로를 바꾸려고 합니다. 7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초까지 토스 준비할 예정인데 직무를 바꾸고자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모르겠네요. 자격증도 준비를 해야 될까요? 라고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사연을 한번 들어봤는데 일단은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직무를 바꾸려고 한다. 기획과 마케팅 직무로 바꾸려고 하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게 가장 고민이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사실 이제 사연을 선택했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네. 본인의 전공은 이제 시각 디자인,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디자인적인 어떤 사고, 뭔가 사물을 이미지화하고 직관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어떤 강점이 있거나 크리에이티브한 강점이 있는 본인의 강점을 광고 기획, 주로 이제 광고자나 영상자가 붙은 기획이나 마케팅으로 좀 돌리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뽑는 인원 자체가 적습니다. 일단 어. 본인께서 희망하시는 그 마음은 압니다. 왜냐하면 시각 디자이너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기업체 입사를 했을 때 받는 초봉이 그렇게 높지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새 전 기준으로 한 3,000대 초반에서 뭐 잘해야 한 3,000대 중반 정도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럼 실수령은 뭐 월에 한 230 정도 얼마 받지를 못하는 것이 사실이고 정말 다양한 전국의 각지의 시각 디자인 전공자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도 좀 치열하겠죠. 따라서 본인의 그간의 활동들을 비추어 봤을 때 내가 기획이나 마케팅 쪽에 승산이 있겠다라고 보고 지원을 하시는 건 알겠는데 예. 뽑는 규모 자체가 적습니다. 신입으로 뽑는 인원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 마케팅.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이 마케팅이라는 게 제조사에서 하는 어떤 그런 좀 굵직한 마케팅 기획보다는 철저하게 제품 디자인에 대한 네. 기획이라든가 마케팅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뽑는 규모가 신입으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많이 뽑아야 2명, 1명, 아예 TO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데 있어서 학교적인 면을 좀 걱정하셔서의 느낌도 있거든요. 이를테면 본인께서 지방 4년제라고 하셨는데 시각 정보 디자인 이거 검색해 보니까 인하대 아니면 동원대 같아요. 경북 쪽에 있는. 근데 이제 정확하진 알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좀 낮은 학력적인 부분들 이게 뭐 절대 잘못된 것만은 아니거든요. 본인께서 그렇게 너무 학교적인 거를 스스로 좀 낮춰가면서까지 접근하시면서 마케팅으로 상향 지원을 하셔야 된다.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뽑는 인원이 하나이다 보니까 철저하게 다각도로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본인께서 광고 관련된 기획
혹은 광고 관련된 영상 제작 관련 경험이 더 있으시든지 아니면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이런 업체들, 작은 단위의 업체에서 좀 근무를 사실 하셨다고 한다면 네. 본인의 경력을 바탕으로 혹은 경험을 바탕으로 어필이 될 텐데 지금 약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본인께서 이 진로를 좀 뒤늦게 선회를 하시다 보니 전체적으로 시각 디자인 쪽, 이를테면 VMD 쪽으로도 지원이 가능할 텐데 굳이 왜 광고 기획과 마케팅을 하려 할까? 이 부분에 대한 게 해결이 되지 못한 채 자소서를 또 못 쓰고 면접 답변을 못하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거든요. 정리하자면 지원 전략적인 면을 늦게 결정을 하시다 보니 일단 그간의 이력 자체가 100% 매력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그리고 전형적으로 자소서나 면접 대비가 충분치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다. 아울러 뽑는 규모 자체가 적다. 따라서 여러 방면으로 지금 불리한 게임에 임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가 좀 무거운 면은 사실이지만 뽑는 것도 그렇고 준비하는 면에서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다 말씀을 드려요. 단순히 영어 점수 하나 있고 없고의 문제만은 아님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자리 규모 자체가 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광고 회사가 우리나라에 그래도 좀 많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제일기획이나 뭐 HS나 이런 네네. HS 에드나 뭐 이런 데 있는데 네네. 그런데 다 합쳐도 일자리가 별로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광고 기획사의 벤더사에 들어가는 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광고 기획사의 인적성, 뭐 예를 들면 뭐 사트를 본다거나 혹은 HS에드의 특정한 적성 내지는 그에 준하는 뭔가 중간 과정에 뭐 크리에이티브한 검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대비를 또 별도로 또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겠고요.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면들, 뭐 이제 자기소개서나 면접의 자기소개 때 말씀하실 논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실용적인 정보 전달의 강점을 디자인 전공자로서 사고하고 빠르게 직관적으로 분석할 줄 알고 또 이제 협업이 많은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협업적인 능력의 강점을 과거의 여러 경험들을 통해 녹일 수는 있을 텐데 글쎄요. 본인 외에도 한 전국에 한 148명이 더 있거든요.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148명 어디서 나오죠? 그렇죠. 뭐 더 있겠죠. 한 600명 있을 수도 있고요. 따라서 네. 이런 걸 고려한다면 단편적인 면에서 토익 스피킹 점수가 있다고 뭐 붙고 떨어지고 이런 게임은 아닙니다.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에서 뭐 시각 디자인 아니 광고 제작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캐시카우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마치 반도체처럼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광고 마케터, 광고 기획자를 한 명이 아니라 100명, 200명씩 뽑습니다. 200명 단위로 이렇게 세 자릿수로 뽑게 되면 뭐 출신이 다양하겠죠. 시각 디자이너도 한 50명 정도, 시각 디자인 출신도 한 50명, 경영학도 50명 이렇게 골고루 뽑을 텐데 그렇지를 못한 상황이다 보니 제가 조언을 이렇게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어학 점수 하나 있는 거, 자격증 하나 더 있는 거 그렇게 큰 당락에 좌우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준비를 한다고 하면 그렇죠. 이분뿐 아니라 좀 광고 마케팅이나 뭐 기획 쪽으로 직무 희망하시는 분들 어떤 자격증 따면 좋을지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격증은 따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그런가요? 자격증을 희망하신다면 아. 3학년 1학기 이전의 네. 분들이 혹시 이 영상을 언젠가 살아가시면서 보게 된다면 네. 본인께서 4학년이 안 되신 전자라고 한다면 경영 지도사 자격정도라든가 아니면 브랜딩 마케팅 협회에서 하는 뭐 브랜딩 마케팅 지도사 혹은 인터넷 마케팅 지도사 한국 경영관리 개발원이라는 데가 있다네요. 다 민간이겠죠. 이런 데서 하는 이제 온라인 마케터 혹은 일단 온라인 기획 쪽에 특화된 그런 것들 혹은 브랜딩을 한다는 것도 중요한 게 요즘 대세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틀의 어떤 자격들을 갖추는 건 이제 3학년 1학기 여름방학 이전에 할 수 있다면 따시고요. 경영 지도사도 추천을 드립니다만 이게 지금 본인의 광고 영상 제작 쪽에 특화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본인은 차라리 교육 과정을 이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KBS 영상 뭐 미디어 뭐 이런데, 뭐 MBC 뭐 아카데미 예. 이런 네. 곳들에서 영상 제작과 관련된 기초 교육이라든가 혹은 뭐 4개월 과정의 코스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뭐 휴학을 통해서 한번 밟아보신다거나 주말 과정 등을 한번 이용해 보신다면 그게 차라리 이 자격증 따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연자는 뭘 준비해야 할까가 가장 궁금하신 것 같아서 그렇죠.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중에서 이것만큼은 그래도 준비하는 게 제일 좋을걸요? 라고 꼽아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본인께서 시각 디자인을 아예 버릴 건지 아니면 이걸 기반으로 살릴 건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디테일한 지원 전략을 펴달라 이겁니다. 이를테면 본인의 시각 디자이너로서의 전공으로 VMD까지로 지원은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SPC의 여러 브랜드 매장이나 네. 아모레퍼시픽 같은 곳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직무로 지원을 한다. 혹은 CJ 올리브영에서 올리브영 인테리어를 지원을 한다. 네. 물론 이제 신입으로 뽑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뽑혀야 한두 명이겠지만 이런 쪽으로 대기업군까지 노려서 지원을 할 거에 따라서라면 즉 자신의 전공도 살리고 대기업에 대한 욕심도 살리고 싶다면 VMD 쪽까지 아예 나가서 네. 본인이 광고보단 광고의 여집합을 살리는 쪽 아니면 아예 지금부터 뭐 토익 스피킹 공부는 주말 위주로 해서 빨리 따시고요. 이거 네. 6개월 동안 할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 오히려 그런 방송국에서 주관하는 여러 아카데미 교육 과정을 빨리 밟으셔서 본인의 광고 영상적인 강점을 뒤늦게나마 살려주시는 그런 접근도 일정 부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과거의 경험들만 놓고 그나마 살리겠다면 컨텐츠 기획실에서 PD 경험하신 거, 네. 혹은 경기도청 서포터즈, 디자인 나눔 산업 참여 2년, 요걸 통해서 본인께서 트렌드를 분석하셨거나 어떤 마케팅적인 기획의 강점을 살렸던 것, 네. 혹은 협업의 강점을 성과로서 보여주시는 그런 어떤 이력들로서 본인의 자소서를 채워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끝으로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HS 애드라든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즉 광고 기획사로 바로 지원하실 경우에는 사실 이력사항에서 모든 게임이 끝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자기소개서 안에서 이력에 담지 못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본인의 과거 경험 속 광고 기획자 혹은 네. 광고 마케터로서의 강점을 살려주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저희가 지금 방송 시작한 지 우리 이분의 사연을 11분째 말씀을 드리고 네. 있습니다. 왜 이렇게 11분간 할애를 하느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스펙은 쌓을 만큼 쌓았다면 예. 본인이 전공자로서 쌓은 스펙은 다 쌓으신 겁니다. 본인이 광고 영상 쪽으로 돌릴지 말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셔서 본인에게 필요한 걸 더 쌓거나 아니면 이게 맞게 세부적인 디테일한 지원 전략에 필요한 좀 소소한 것들을 챙겨주고요. 토스는 최대한 뭐 2주 반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인강도 좋고요. 최대한 빨리 좀 끝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안고 삐빵님,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잘 참고를 하셔서 아무쪼록 다음 채용 기간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도 만나봐야 할 텐데요. 이번 사연은 제가 준비해서 읽어보도록 하죠. 아이디가 참 깁니다. BHJ950114님이신데 아마 95년생 그런가 1월 봐요. 네, 14일생이 아니신가? 주민등록번호 여기 노출하시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26세 남성 구직자시고요. 스펙 내역서를 보니 학교는 중경 라인이시고 전공은 인문대 경영학과 복수 전공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학점을 보니까 4.5점 만점에 3.8점이시고 어학 점수는 토익이 810이신데 오픽이 IH 예정이라고 돼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격증으로 넘어가 보면 꽤 많습니다.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2급, 커말 2급, 워드 프로세서 1급이 있으시고 경력상을 보니까 13년도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셨는지 궁금해지네요. 하시고 국민은행 서포터즈도 하셨다라고 합니다. 대외 활동은 멘토링 1회, 메이커 집단 회장 경력, 실리콘밸리 어학연 연수 1회 하셨고 계획 부족하다고 느낀 스펙은 영어, 영어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나 봐요. 웃으면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예. 네, 그리고 입사 희망 회사 및 직무를 보니까 GS, CJ, 롯데 등 기타 대기업, 물류, 유통 또는 영업 관리를 희망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객관적인 평가 부탁드려요 유유유라고 하셨는데 네, 여기까지 일단 사연을 만나봤네요. 네. 그 사연 내용이 유유가 너무 많아서 귀여워가지고 네. 저도 모르게 웃게 됐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저도요. 객관적인 평가를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해 주셔서 네. 차 코치님이 좀 조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이분은 중경, 그러니까 이분은 중앙대입니다. 대부분 경희대 분들은 경중이라 하지 중경이라 하지 않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리고 제가 조회해봤더니 경희대는 그렇군요. 문과대학입니다. 인문대학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따라서 음. 이분은 중앙대학교 인문대학을 나오신 분입니다. 항상 이렇게 날카로운 추리력으로 시작을. 이게 뭐가 그러니까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께서 이거 부끄러워하실 이유가 없어요. 본인 학교 좋은 학교니까 자신감 가지시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일단 이분이 어문 계열인지 뭐 아니면 사학과나 철학 쪽인지 뭐 제가 정확하게 가늠할 수는 없지만 뭐 아무리 자유전공자라 할지라도 본인의 전공이 뭐 이쪽 인문 계열 아니라는 걸 감안한다면 네. 경영대 복수 전공은 나쁘지 않은 선택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분 또한 스펙은 이제 다 갖췄기 때문에 지금부터 철저하게 전년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기억하셔야 될 건 대한민국에서 대기업 입사를 희망하신다면 철저하게 인적성에 대한 대비가 돼야 되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면접 혹은 자소서에 특이 문항들에 익숙해지고 특정 전형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본인께서 CJ나 롯데와 같은 대기업의 물류 계열사를 희망한다 하셨는데요. 결국 CJ 대한통운이랑 롯데 글로벌 로지스 그렇죠. 정도로 생각해야 됩니다. 당연히 인적성 문제풀이가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영어 점수를 기입을 안 하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본인께서는 지금 영어 유유하셨지만 본인의 어떤 그 정신적인 위안, 나의 어떤 안정을 위한 영어 점수 획득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인터넷으로 오픽이나 토익 스피킹 시험을 접수하셔서 빨리 점수를 획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자격만 갖췄다면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예외적인 건 있겠죠. 뭐 글로벌 인재 전형이라던가 이렇게 어학적인 강점이 요구되는 전형을 본인께서 노리신다면 뭐 영어 공부해야겠죠. 근데 지금 본인께서 제가 이렇게 이력을 보더라도 토익 810에 오픽 IH 예정
이 예정이라는 건 글쎄요,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발표는 그러니까 안 나는데 성적표는 안 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걸 거예요. 저 굉장히 디테일하게 봐요. 어. 결국 본인께서 어학적인 면은 이미 확보가 되셨기 때문에 영어를 더 채워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네. 글로벌 인재가 아니라 일반 전형으로 지원할 거니까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고 했다. 대개 이제 우리가 티 안 나는 뭐 호프집이라든가 커피숍 알바 정도를 했겠죠. 뭐 조교 같은 걸 했을 수도 있고요. 멘토링 여러 가지 했다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객관적으로 본인께서 희망하시는 계열사로의 최소한의 자격이나 영어 점수는 확보를 하셨기 때문에 네. 철저한 전형별 대비를 해야 되고 굳이 자격을 따야 된다면 CPIM 정도를 땄었어야죠. 혹은 물류관리사 정도 자격이 뛰어넘을 수 있는, 아니 유통관리사 2급 커마를 딸 시간에 사실 CPIM 정도를 따셨더라면 네. 사실 더 이상 자격에 대한 고민보단 자소서 미리 쓰시고 면접 네. 답변 대비하시는 게 제일 좋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뭐 한국통합물류협회 같은 데서 이제 물류관리사 양성 과정 뭐 이런 코스를 밟아가시고 실제로 물류업체를 방문을 하시면서 현직자 인터뷰를 보고 느낀 점 이런 것들로 자기소개서나 면접 자기소개를 한번 좀 세워보시는 것도 차라리 더 본인에게 좀 이런 대기업 전형에 맞게 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시야를 좀 넓혀도 좋을 것 같아요. 물류나 이쪽 직무 말고 네. 좀 더 이분한테 어울릴 만한 직무가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이제 경영학을 복수 전공했고 학점대가 3점대 후반이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 그냥 공기업과 은행권 지원이 최선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본인께서 커마 1급과 워드 1급 이게 사실 가산점의 영역에 부분되는 공기업들이 꽤 있기 때문에 네. 본인께서 NCS에 대한 문제풀이에 거부감이 없으시다면 일반 공기업들 특히 두 자릿수 이상 한 50명에서 80명까지 뽑는 사무행정으로 지원을 하는 건 추천을 합니다만 네. 대개 이런 분들은 이제 공기업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예. 그럴 경우라면 시중은행들 이를테면 최소 200명대 초반에서 300명까지 뽑는 주요 시중은행들의 하반기 공채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말씀을 그렇군요. 드리지만 네. 본인께서는 아마 두려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본인께서 좀 약간 답을 정해놓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그런 타입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유통회사들의 SCM을 추천을 드립니다. 몇 주 전 오. 사연에서도 저희가 한번 만나봤었는데 이를테면 온 오프라인 상에서 유통을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쿠팡이라던가 주요 7대 홈쇼핑사들 네. 혹은 이제 아성 다이소, 다이소 아성그룹 이런 쪽에서도 이제 물류 체인에 대한 지원자들을 매 공채 때마다 최소 한 2명에서 4명 정도를 꼭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학교적인 면에 대한 좀 거부감들은 낮은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본인 전공이라면 꼭 모든 사람들을 다 물류학도로 채워야 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경영학도로서 뭐 유통사 자체에 대한 이해, 오. 내가 알고 있는 분야를 그 안에서 내가 찾았던 직무 이런 쪽으로 네. 회사나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우선시하면서 유통회사로의 SCM 지원 요것도 한번 본인께서 고민하는 것도 좋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연자가 물류 유통 이외에 영업 관리에 대한 관심도 표해서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좀 영업 관리. 확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영업 관리를 하면 이제 편의점 업체 지원을 좀 많이 추천을 했는데 네. 이제 편의점이 이제 과점 포화 상태고 경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저 시급 인상 등의 여러 이슈 때문에 사실 신입 공채로도 좀 TO가 적어지는 영향을 준 바가 네. 있습니다. 네. 따라서 편의점 영업 관리로 쓰는 거 뭐 추천을 드립니다. 본인 정도 학교면 사실 뭐 CU, 뭐 이제 BGF 리테일이나 GS 리테일 이런 곳으로 지원하는 건 무리가 없을 텐데 네. 뽑는 규모가 예전보다 적어졌다. 이런 아. 것들이 좀 아쉽다고 할 수 있고요. 이제 화장품 ODM이 주가 되는 한국콜마나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맥스 이런 곳에서도 영업 관리로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텐데 화장품 자체에 대한 진입의 관여도가 본인께서 낮으시다면 뭐 그렇게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밖에 이제 중견 업체를 할 수 있는 뭐 본그룹이라던가 아니면 뭐 한솥 아니면 본 IF 뭐 이런 계열사들, 본그룹의 계열사나 뭐 유통사들, 식자재 유통사들까지 좀 폭넓게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본인에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LG나 뭐 이쪽은 어떻습니까? 예, 어렵죠. 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원은 가능할 텐데 본인이 이제 LG전자그룹 인적성 전형이라던가 자소서를 미리 좀 써놓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원 자체가 안 된다가 아니라 본인이 지금 이해도 자체가 나는 물류로만 갈 거야 이렇게 번의를 좁혀놓으셨기 때문에 그게 어렵고요. LG그룹 같은 경우는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영업관리, 영업직군을 따로 채용을 합니다. 네. 주로 이제 한 20명에서 40명 선인데 뭐 카더라는 많습니다. 학교를 본다 안 본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영역에서 벗어나는 학교거든요. 본인의 학교는. 그러니까 두려워 마시고 적극 지원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인턴 과정을 5주 정도 밟은 다음에 전환 면접 끝에 LG전자에 입사를 하시는 경우들도 왕왕 있기 때문에 상시로 뜨는 것도 노려보는 건 좋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좀만 더 덧붙이면 보험사 영업관리까지 좀 넘어가셔야 되는 일들도 덜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보험사는 뭐 화재 쪽이 그나마 좀 채용 규모가 더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생명 네. 쪽보단 화재 쪽으로의 지원, 뭐 동부라든가 뭐 LIG 손해보험 이런 쪽으로도 한번 지원해 보시는 건 좋은데 본인께서 물류에 특화하셨으니
물류 기업을 1순위로 놓고 예. 유통사 안에서의 물류를 2순위로 놓고 그 밖에는 일반 영업 관리인데 식음료 제조사나 유통 혹은 식자재 유통까지 범위를 넓혀주는 전략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중한 고민 올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차코치님 조언 많이 해주셨는데 신중한 판단 그리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고민을 제가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는 키야하. 굉장히 유쾌합니다. 예, 유쾌한 그런 아이디를 가지고 계시고 스펙 내역서를 봤더니 학교는 영남대학교라고 명시를 해주셨고 체육학 전공하셨습니다. 학점은 4.1, 4.5점 만점에 4.1이라는 굉장히 높은 학점 가지고 계시고 어학 점수를 봤더니요. 토익 865점, 토스 레벨 6, 원점수로는 150 이렇게 돼 있고 자격증 봤더니요. 역시 체대 출신답게 생활체육 지도자 2급 그리고 스킨스쿠버 오픈워터 그리고 가지고 계시고 운전면허는 1종 대형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경력상 따로 없고 대외 활동, 해외 자원봉사 활동하셨고 뭐 헤비타트나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계획으로는 자격증 그리고 대외 활동 좀 더 많이 해서 자기의 뭐랄까요 캐파를 어떤- 늘리고 싶다 뭐 이런 말씀하신 것 같고 범위를 좀 늘리고. 네. 네. 그리고 입사 희망하는 회사나 직무는 가전, LG, 삼성, 전자랜드, 하이마트 쪽 영업관리직 희망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영업관리직은 어떤 스펙을 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다음 사연까지 만나봤는데 사실은 우리가 앞선 사연에서도 영업관리 얘기를 잠깐 네. 하긴 했는데 네. 이번 사연자는 더욱 특별한 게 체육학과를 나오셨는데 영업관리를 지원을 하신다. 또 그리고 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네. 영업관리에는 어떤 스펙이 필요한지, 어떤 걸 보는지 궁금하다고 하네요. 역으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나운서가 되려면 어떤 스펙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스펙이요? 예. 글쎄요.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뭐 발성이라든지 시사에 대한 기본적인 역량 그렇죠. 등등이 어떤 필요하겠죠? 이제 그 한 개인이 함양해야 될 어떤 기본기적인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왜냐하면 좀 열려 있는 쪽이지 않겠습니까? 아나운서라는 게 네. 영업 관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니 더 음. 넓게 보면 영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음. 본인이 영업인으로서의 어떤 기질을 좀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력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장교분들이 있겠죠. 혹은 뭐 해병대를 나온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영업이라는 게 워낙 고되고 힘들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인내하고 견디는 뭐 이런 면들을 보여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체육학도들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체력적인 면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좀 터프한 업무 환경에서도 본인의 강점을 잘 발휘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군요. 대개 이제 체육학을 전공한 분들은 이제 주류 영업 이를테면 뭐 하이트 진로와 같은 대기업군이나 오비 맥주 같은 곳이 있고요. 혹은 이제 제약 영업들에 주로 많이 관여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하는 게 이제 이런 양판점, 전자랜드라던가 하이마트,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하이마트로의 지원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더 싸우실 게 없습니다. 지금 어. 와서 갑자기 뭘 자격증을 딴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닌 거고요. 철저하게 본인이 대기업 및 중견기업까지 감안을 한다면 이란 전제하에 보시는 게 좋고요. 롯데까지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난이도의 어떤 그런 인적성 문제집을 빨리 풀어보시면서 네. 전형에 대한 이해만 감을 유지해 주시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요. 철저하게 본인은 자기소개서, 면접 이 안에서 본인이 어떠한 논리로 내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를테면 일반 경영학도라든가 본인이 이쪽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거의 지금 없는 상태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내가 이 업체, 이 업계를 내가 왜 알게 되었는지 이런 면에 대한 부분들 일정 부분 필요하겠죠. 거기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하이마트 같은 곳은 이제 영업 지원 직무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전국에 이제 한 450개 정도의 지점들이 있는데 이 지점에 이제 인력 운영을 하는 그러니까 생 영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하이마트에 들어가면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죠. 하이마트에 들어가면 이제 평일 날은 이제 직원분들이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럼 이제 혼자 올라가면 되게 뻘쭘할 때도 덜어 있는데 이런 인력분들이 각자 각 브랜드에서 어떻게 영업을 하고 판촉을 하는지 인력에 대한 어떤 영업에 대한 어떤 노하우 전수라든가 어떤 퇴사나 어떤 관리적인 측면의 어떤 휴가 이런 인력 운영적인 일을 주로 하는 일들을 많이 배치받게 되면 하시게 될 거예요. 네. 따라서 본인께서 지점 안에서 본인이 유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영업적인 성과를 내는데 많이 쓰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에서도 본인께서 어떤 롤을 부여받으시고 전체 안에서 어떤 유기적인 어떤 조화와 어떤 인력 배치 혹은 역할 배분 등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경험들을 좀 정리를 최소 2가지 이상 하시는 게 일정 부분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좀 영업관리 직군이 좀 쾌활하고 좀 사교성 많고 이런 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네. 유리하다는 얘기도 있고 네. 이분 아이디 보니까 키야하 뭐 이런 거 보니까 굉장히 또
성격이 평소에 좀 그러게요. 밝으신 편이 아닌가. 네. 그래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성격하고 제가 영업하고 잘. 뉴스 종종 보는데 볼 때마다 참 반듯하시다 그 느낌들 받았는데 이렇게 바로 앞에서 이렇게 또 네. 키야 하시니까 제가 되게 많이 떨리고 죄송합니다. 새롭네요. 네. 아무튼간에. 예. 근데 이제 꼭 그렇게 밝은 분들만이 영업 잘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 내성적인 오. 분들도 영업 잘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원래 성격은 내성적이었습니다. 전혀 와닿지 않으시죠? 정말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 역할이 있다 보니까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본인의 성향을 뛰어넘는 어떤 또 새로운 맛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거두절미하고요. 어찌됐건 간에 이 영업 관리자분들도 꼭 성향이 활달해야만 잘 되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본인께서 자신의 역할의 의미를 알고 좀 더 꾸준하게 책임감 있게 해낼 줄 아는 것도 영업 관리자의 덕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을 놓고 고려한다면 이분은 오히려 뭐 전혀 그런 성향적인 면과 관계없이 또 아이디가 모든 걸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본인의 강점을 네. 잘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양판 업계의 현황, 이를테면 경쟁사가 단순히 그냥 뭐 전자랜드, 하이마트의 경쟁사가 전자랜드예요.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뭐 이를테면 온라인 몰과의 어떤 경쟁 혹은 판촉을 타 업종에서는 이렇게까지도 한다. 뭐 이런 식의 좀 디테일한 고민들을 좀 기특한 느낌이 나게끔 글과 말로 할 줄 아는 정리와 내용들 그리고 뭐 여러 지점들 둘러보시면서 본인이 영업관리자로서 내가 지점 12군데 돌고 와서 느낀 점 이런 것들로서 본인의 정성적인 스펙을 챙겨주시고 지원에 대한 애착도를 키우시는 게 남은 기간 동안 오히려 더 우리 키아 친구에게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학교적인 면 학점 전혀 문제 없고 어학도 문제 없고 여러 활동들이 오히려 좀 신선한 맛이 또 있기 때문에 경력적인 면의 약점을 좀 다양한 경험과 본인의 이런 애정도로 극복하시는 노하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뭔가 요정의 면모가 돋보이는 마지막 한마디를 들어봤고요. 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사연도 한번 만나볼까 하는데요. 이번 사연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가 영어로 굉장히 길어서 불가피하게 발음을 해야겠어요. 플로리스 캡틴님, 30세 남성 발음 좋으시네요. 구직자신데 네, 민망하네요. 스펙 내역서를 보니까 학교 전공 학점, 학점 은행제로 하셨고 안전공학 3.77점의 학점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학 점수가 굉장히 높으시네요. 토익이 900 이상이고 토스 레벨 7, 오픽 AL 정도 되시고 자격증을 보니까 자격증도 굉장히 많아요. 산업안전기사, 위험물 산업기사, 자기 비파괴 검사 산업기사, 소방안전관리자 1급,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이렇게 있으시고 경력사항이 아르바이트가 다수 하셨는데 호텔, 디지털 판매, 영어 학원, 차량 튜닝샵 정말 다양한 분야를 하셨네요. 이렇게 하셨고 대외 활동은 없고 계획 부족하다고 느낀 스펙을 보니까 학교가 학점 은행제인 부분과 학교 네임밸류가 없다는 점이 너무나도 큰 결점이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입사 희망회사 및 직무를 보니 현대자동차 전략지원 안전기획 점검 직무를 하시고 싶으시고 하고 싶은 말씀은 부족한 부분을 진심으로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나이는 30 남자입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사연자 만나봤는데요. 코치님, 이분 희망하시는 직무가 현대자동차 전략지원 안전기획 및 점검 직무. 네. 좀 합격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합격이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스캔해주네요. 가능해질 수 있는 네, 방법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일단은 본인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게 학점 은행제 때문에 혹시 안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상시로만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현대차 채용의 기조입니다. 올 네. 상반기부터 진행이 됐던 부분이죠. 기아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두 곳보다는 철저하게 하반기 공채가 뜨는 건설사의 안전기획 직무로의 지원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뽑는 네. 규모가 적고 간헐적이고 그나마 그게 한 명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안전기획 직무로 많은 분들이 상시로 이미 지원서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본인께서 희망하시면 올리시는 것, 지원 자체는 절대 뭐 말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적극 지원하십시오. 그리고 꼭 전형을 뚫으세요. 부탁드릴게요. 할 수 있어요. 근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미 경력을 하는 분들, 올드루키 분들도 상당수가 지원을 많이 하실 거라서 네. 애초에 경력 자체에서부터 밀리고요. 나이적인 부분도 무시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30살에 뭐 결코 엄청 나이가 많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열 위일 수가 있겠죠. 따라서 학점은행제 자체가 본인의 입사를 좌우한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저와 같은 컨설턴트 분들의 의견에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봤을 땐 본인이 안전공학에 대한 기본 이해와 여러 자격들을 놓고 봤을 땐 네. 기본기는 절대 없는 분은 아니라는 것. 다만 이제 뽑는 규모가 적은 이러한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로의 지원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히려 네. 건설사로의 취업, 특히 본인께서 안전공학 직무를 왜 하필 이 업종에서 해야 되는지 업종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경력이 지금 없기 때문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본인께서 특정 업종에서 과거의 안전공학도의 강점을 살려 환경안전 쪽의 일을 뭐 적게는 3개월 인턴 혹은 뭐 계약직으로 1년 정도 하셨다. 그럼 기본적으로 현업에서 일을 본인이 비록 학점은행제지만 지식을 적용하고 본인의 자격을 활용했던 이력들이 좀 남아있다면 본인의 강점으로 살 수가 있을 텐데 지금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희망 고문으로 무조건 뭐 어디든 들어가서 일을 하세요. 뭐 이런 말을 또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은 더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네. 오히려 중견 중소가 본인의 이런 학점 은행제 출신이라는 것을 오히려 더 옥을 잴 수가 있겠죠. 혹은 이제 본인이 아주 간혹적이지만 공기업의 일부 직군에서 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그 경우는 또 이제 NCS 전공 필기 공부를 또 해야 되는 또 악순환이 있어서 취업이 네. 더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나마 하반기에 예상되는 건설사 주요 이제 한 4, 5대 건설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미나 서희건설까지 채용이 좀 KCC 건설도 마찬가지고요. 네. 중견사까지 내려가서 좀 지원을 하셔서 어떻게든 확보하시는 것. 혹은 동계 인턴 때 아마 롯데건설에서 안전공학 TO가 분명히 한두 군데는 있을 겁니다. 환경안전직군으로 있을 거니까 한번 네. 지원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바늘구멍이지만 좀 기운을 내십시오. 네. 사실 우리 사연자는 학점은행제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사 코치님께서는 그 부분은 이제 걱정을 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 생각에는 어쨌든 현자에 대한 희망사항이 있으셔서 네.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네. 일단은 중견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하고 그 이후에 이직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네. 경우에는 커리어를 어떻게 좀 끌고 가면 좋을까요? 철저하게 안전공학의 강점을 살려서 무조건 뭐 환경안전직무로 지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좀 내려놓으시고요. 예. 일반적인 현장 안내 혹은 운영 쪽의 일들로 특화해서 지원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만 뽑는 규모도 적고 철저하게 본인의 이런 학교적인 면에 대한 논리를 갖추지 못한 채 면접대 가면 서류가 통과된다 해도 면접대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뭐 학점 문제 나온 게 뭐가 문제입니까? 본인이 오히려 안전공학도로 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안전공학도로서 내가 시작을 하게 된 어떤 계기의 측면들을 글과 말로 잘 녹여보는 노력들이 오히려 더 필요하고요. 냉정하게 봤을 때는 계약직이라도 된다면 일단 지원을 해보시고 경력을 쌓으시면서 재직하시면서 지원을 하시는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잘 알지만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지원이 일정 부분 필요하겠죠. 결론은 쉽지 않은 길, 더 쉽지 않은 길이다. 따라서 하반기 공채를 차라리 좀 넉넉하게 대비를 해서 건설사 중심의 취업을 혹은 건자재 업체에도 뭐 일정 부분 제작 환경이나 이런 안전공학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분을 환경안전직무에서 뽑긴 하겠지만 네. 뭐 그런 쪽으로의 지원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사연까지 만나봤고요. 오늘 일부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차 코치님과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잡다방 시간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도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네, 투데이 잡스 1부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사회의 첫 발을 디딜 구직자들의 현실과 앞으로의 직장 생활에 정정당당한 권리를 지켜줄 인권 살롱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야근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 잡스!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어머어머 대박. 최영희 소식 들었어? 취직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독립할 자금도 모았대. 백수 아니었어? 회사에서 알아주는 인재라는데? 걔 이번에 승진도 했잖아. 와, 체험이 잘 나가네. 비결이 뭘까? 채움 씨 비결이요. 청년 내일 체험 공제. 혜택이 궁금하면 실천하세요. 청년에겐 내일을, 기업에겐 인재를 다 채워드립니다. 청년과 기업 모두 함께해요. 주세요. 올해부터는 안 돼요. 주세요. 안 됩니다. 잊지 마세요. 올해부터는 대규모 점포 및 165제곱미터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금지됩니다. 깨끗한 지구를 위해 장바구니와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주세요.
시작 투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사회생활의 첫 발을 디딜 구직자들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게 도와드리는 인권 살롱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2019년 5월 기준 청년 실업자가 43만 7천 명에 육박한 지금 이 많은 구직자들은 과연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제대로 찾고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네, 그저 몰라서 채용 시장에 고용되는 슈퍼을 입장이라서 넘어갔던 억울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텐데요. 사회 신입생이 될 여러분의 인권을 위해 준비된 코너 인권 살롱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함께할 분도 소개를 드려야겠죠. 태영 노무사 사무소의 박태구 노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태우 쌤, 한 주 지나서 이렇게 얼굴 뵈니까 좀 반가운데 지난주에 방송 나가고 나서 주변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아, 주변 분들이 굉장히 이제 신기해하시고 네. 재밌어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3살 된 딸이 있는데 네. TV에서 보고 저녁에 이제 들어가니까 아빠가 TV에 나왔어, 반가웠어라고 하더라고요. 아, 굉장히 귀여워라. 뿌듯했고 네.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도 아마 따님께서 보고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은데 자, 또 준비한 내용을 저희가 그럼 잘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오늘은 어떤 주제를 좀 가져오셨나요? 오늘은 이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한 내용인데요. 계속해서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는 근로시간을 개선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2018년도 7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연장 근로시간에 휴일 근로시간도 포함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했고요. 일주가 7일임이 명시되고 최대 근로시간이 일주 52시간까지 허용됨이 명확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근로시간이란 무엇인지 그 판단 원칙이나 뭐 근로시간 해당 관련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근로시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실 예정인데 오늘 이 주제를 유독 좀 정해 오신 이유가 있다면 네.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예전부터 이제 장시간 근로가 많이 문제가 되어 왔는데요. 2017년도 기준 OECD 통계를 보면 연간 근로시간이 가장 긴 국가는 멕시코로 연 2,257시간이고요. 네. 한국이 불명예스럽게도 2,024시간으로 2위입니다. 네, 장시간 근로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뭐 산업화가 되고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데 네. 도움이 된 부분도 분명 있겠지만은 지나친 장시간 근로는 이제 근로자들의 건강 저하나 뭐 가정 불화까지도 초래하는 부작용도 적지 않았는데요. 그렇죠. 네, 근로시간과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휴게시간을 이해하는 것은 향후 이제 구직자들도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거고요. 네. 또한 기업에서도 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법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해당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뭐 그렇군요. 지루한 법률 용어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네. 집중해서 이제 들어주시면은 향후 근무를 하실 때 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좀 명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씩 저희가 살펴볼 텐데 먼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좀 정확하게 정의가 돼 있나요?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네. 즉 이제 노동력을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그 처분 아래에 둔 실구속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은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그리고 업무 수행 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할 경우에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네. 시간 장소의 제한,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서 사례별로 판단이 되는데요. 네. 판례는 근로시간 해당 여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판단을 하지는 않고 네. 뭐 개별적이고 이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때마다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사님 얘기 듣고 보니까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기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시간을 산정을 하는 것 자체가 왜 중요하냐면은 네. 결국에는 근로시간은 임금이 책정되기도 하고 예. 원래 일하기로 한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개념이 모호해서 헷갈리고 또 이제
헷갈릴 경우에는 정작 휴식을 취해야 할 이제 휴게 시간에 정상적으로 이제 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로 시간과 휴게 시간의 구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경우는 근로 시간이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아닌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장에 있는 시간이 모두 근로 시간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근로 시간이 아닌 휴게 시간은 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무급 시간이기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 하시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고 하시면은 구직자들의 노동 인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로 시간에 해당이 되는지 뭐 헷갈리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자면 뭐 대기 시간, 교육 시간, 뭐 접대 시간, 워크숍 및 세미나 시간, 회식 시간인데 해당 시간이 근로 시간에 해당이 되는지 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대기 시간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대기하는 동안 뭐 근로 시간으로 인정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어떤 네. 부분입니까? 우선 휴게 시간과 대기 시간은 근로자가 이제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은 이제 대기 시간으로 보아서 이제 근로 시간으로 인정되기도 하는데요. 네. 과거에는 대기 시간에 이제 직접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유급이냐라는 이제 노사 간의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로기준법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대기 시간도 근로 시간이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규정화했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이해가 좀 어려우시죠? 네. 그래서 쉽지 않네요. 제가 오늘도 이제 이해를 따로 돕고자 네. 사례를 좀 준비해 왔는데요. 아, 네, 네. 사례 너무 기대돼요. 지난 시간에도 네. 사례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훨씬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떤 첫 사례인가요? 번째 사례는 무엇인가요? 만약에 대기 시간을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사업장 밖으로 이탈을 해서 네. 개인적 업무도 가능하여 뭐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 이러한 대기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 앞에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뭔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자율성이 보장되고 음. 개인적인 업무 용무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이 뭐였죠? 갑자기 왜 기억이 안 나죠? 대기 시간. 네, 대기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네. 네, 대기 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 업무 할 수 있고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사업장 밖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걸 네. 보면 대기 시간인데도 유급으로 사업주가 뭐 돈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네. 됩니까? 맞습니다. 네. 맞나요? 두 분 말씀처럼 그렇군요. 네, 개인적 업무로 이제 정답을 유추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네. 이 경우에는 대기 시간과 근무 시간이 이제 구분이 명확하고 대기 시간 중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 시간이 아니라 대기 휴게 시간으로 시간. 예,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휴게 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대기 시간이 긴 경우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네. 사례를 하나만 좀 더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근로자가 정상 출근을 해서 네. 작업 대기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 뭐 공장이 뭐 이제 그 시설이 고장이 났다라든지 회사의 네. 기책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근로 시간으로 인정이 돼서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을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노동자 때문이 아니라 회사의 상황 때문인 거니까 지급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인데. 저도 같은 아,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마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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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에도 이제 근로자의 기책 사유가 아니라 회사 기책 사유로 업무 제공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 뭐 해당 이제 대기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따라서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시니까 저희가 쉽게 맞췄지만 네네네. 원래대로라면 좀 헷갈렸을 수도 있는 그런 것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같아요. 계속해서 사례를 들고 싶긴 한데 저희가 다음으로 짚어볼 내용들도 많아서 대기 시간 짚어봤으니까요. 이번엔 교육 시간 한번 짚어볼까요? 네. 회사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뭐 이러한 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겠지만 뭐 노동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 의무 이행에 따른 교육이라든지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 시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특히 개인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한 교육 시간은 근로 시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업무와 연관된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매년 의무 교육을 실시한다. 근데 이 시간이 유급으로 인정되는지, 뭐 당연히 회사에서 의무 교육 시간이라고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로 시간으로 인정이 되겠죠. 네. 네. 근데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휴무일에 교육이 이루어졌을 경우 예. 이러한 이제 교육 시간이 유급으로 처리는 되는데 50%가 할증된 가산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네. 휴일이니까 휴일 근로 수당을 줘야 되냐 이 말인 것 같은데 네, 휴일에 그렇습니다. 근로를 하면 네. 근로가 아니라 네. 교육을 받으면 근데 제 생각에는 휴일에 나와서 교육받아 이렇게 하고 하면 네. 근로자들이 가산 수당 안 주면 네. 좀 많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저도 한 사람의 노동자라서 그런지 네네네네. 뭔가 그쪽에 더 마음이 그러니까요. 가는데 네. 어떤가요, 노무사님? 네, 그렇습니다. 사용자가 근로 시간 중에 뭐 작업 안전, 작업 능률 등 뭐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직무 교육을 그 근로 시간 종료 후라든지 휴일에 근로자들을 의무적으로 소집해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근로 시간에 포함이 되고요. 네. 이러한 시간은 이제 근무 외적으로 초과 근로에 해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가산 임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례와 퀴즈가 사실 중독성이 있어서 계속 하고 싶은데 이번에도 저희가 시간 관계로 교육 시간에 이어서 접대 시간도 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접대 시간의 경우에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이제 소정 근로 시간 외에 접대를 하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다 이제 근로 시간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 네. 사용자의 지시 또는 이제 최소한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근로 시간으로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뭐 접대할 할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상사의 승인 정도는 득하셔야 이제 근로 시간으로 인정이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상사의 지시가 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면 워크샵이나 뭐 세미나 같은 건 어떻습니까? 이 또한 기업을 위해서 보내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네. 근로 시간 인정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네, 워크샵이나 세미나는 이제 그 목적에 따라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서 효과적인 이제 업무 수행을 위한 집중 논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로 시간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또 소정 근로 시간을 이제 넘어서는 범위는 그 연장 근로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세 가지를 짚어봤는데 사실은 마지막 부분이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고 저도 궁금했는데 회식 시간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회식 시간 자체는 사실 이제 노동자의 기본적인 그 노무 제공과는 관련이 없고 네. 사업장 내 이제 구성원 간의 사기 진작이라든지 뭐 조직 간의 결속,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이제 목적이 많은데요. 네. 이러한 시간은 사실은 이제 그 업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좀 적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그 근로 시간으로 인정되기가 어렵고 특히 이제 부서 내 일부 직원 간 회식을 할 경우에는 네. 공식적으로 인정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로 시간으로 인정이 되긴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그 1차 회식, 특히 이제 뭐 전체 회식이라든지 네. 참석 의무가 있는 회식에서 뭐 혹시 뭐 사고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해주긴 합니다. 아. 예외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뭐 같은 뭐 회사 동기들끼리나 네. 아니면 뭐 다른 부서 사람이랑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뭐 맥주 한잔하고 이런 것들은 네. 근로 시간에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신 것 같은데 이 근로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 항상 대두되는 주제가 또 휴게 시간이지 않습니까? 휴게 시간에 대해서도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로기준법상 휴게 시간은 4시간 일하면 최소 30분, 8시간 이상을 일하면 최소 1시간의 휴게 시간을 이제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의 점심시간이 휴게 시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네. 점심시간은 이제 무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시간은 이제 임금이 지급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이제 휴게 시간에 대해서 별도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근로 시간에서 이제 휴게 시간을 제외한다는 내용과 이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이제 작업 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 시간, 뭐 휴식, 수면 시간 같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없이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이 된 시간이고요. 네. 예, 그러한 이제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과 분리돼서 근로자 자유에 맡겨지는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은 휴게 시간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쉴 수 있을 것인가, 어디까지 좀 허용이 되는 부분인가가 좀 헷갈리는 것 같기도 해서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휴게 시간이라고 해서 무제한적인 이제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된 건 아니고요. 네. 네, 업무의 연속성을 최소한 이제 유지를 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 질서를 유지를 하기 위하여 이제 휴게 시간의 이용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네. 근로자로 하여금 이제 자유롭게 이용을 휴게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은 하고는 있지만 네. 그 장소를 사업장 안으로 제한을 한다라든지 사업장 밖으로 나갈 경우에는 일정한 이제 허가를 받고 이제 외출이 가능하다라든지 네. 합리적인 제한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휴게 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인정이 되고는 있지만 네.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서 뭐 일체 그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시간이라고 이제 보기는 어렵고요. 네. 사업장 외로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겠죠. 네, 참 애매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근로시간, 휴게 시간에 대해서 항상 왈가왈부가 많은 이유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근로시간과 휴게 시간에 따라서 네. 이제 돈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논쟁이라든지 이슈가 많이 되어 왔었는데요. 즉 이제 근로시간은 유급으로 인정돼서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시간이고 휴게 시간은 무급으로 인정이 돼서 이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 이제 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뭐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휴게 시간을 과다하게 설정을 하고 그렇게 과다하게 설정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이제 종용하는 경우도 간혹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럴 때는 이제 구직자분들도 사업주에게 실제 쉴 수 있는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에 명시하도록 요구를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네. 관할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어떤 휴게 시간에 관한 분쟁이 실제로 어느 정도 벌어지는지도 궁금해서 그런 경우엔 좀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사실 이제 그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시는 이제 상근직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부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한 이제 근로자분들은 휴게 시간에 관한 분쟁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격일제 근로자라든지 교대제 근로를 하시는 상대적으로 이제 근로 시간이 긴 경우에는 휴게 시간에 관한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이제 그 회사에 그 근로계약서 수정을 요구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힘을 좀 요청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실질적으로, 사례를 보시면 분쟁의 어떤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하죠? 결국에는 휴게 시간을 과다하게 설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실제로 쉴 수 없었음을 이제 그 다툼이거든요. 그에 대한 이제 다툼인데 그렇군요. 노동청에서 이제 분쟁이 이루어지면은 실질적인 기준에 따라서 다 판단이 이루어지고 형식적으로 휴게 시간이 근로계약서에 과다하게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근로시간 그리고 휴게 시간에 대한 내용들로 2부 시간 알차게 보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촌철살인 한마디 해주시면 그거 듣고 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무적으로 근로시간과 휴게 시간의 경계와 모호성으로 인해서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근로시간과 휴게 시간의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약속된 부분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데요. 네. 그동안 장시간 근로로 인해서 건강 저하와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못했던 근로자들도 있었지만 앞으로 주 52시간제가 이제 도입되게 됨으로써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시대가 오기를 기대할 수가 있을 거고요. 나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주 52시간제 시대를 잘 활용한다면 일가정 양립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해주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요. 근로자 여러분들 많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취준생 여러분들의 인권을 지키고 알 권리를 전해준 인권살롱 함께해 주신 태영 노무사 사무소의 박태구 노무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잡스 2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빠르게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과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취업 소식만을 모아 준비한 직방 뉴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투데이 잡스! 잠깐 어디 가지 마세요. 몸이 안 좋아져서 당분간 민준이 봐주는 게 힘들 것 같아. 갑작스레 찾아오는 일상의 순간들. 일도 가정도 함께 지켜낼 수는 없을까요? 시간 선택제로 당신의 일상을 잠시 전환하세요. 육아 분담으로 맞벌이 부부의 부담은 덜어주며 업무 시간 능률은 높여주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6개월 후 다시 일상으로의 전환. 가족의 일상을 지켜주는 시간 선택제.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숲속에 있을 때 느끼는 행복. 저는 나무가 있는 숲이 참 좋아요. 그런데 숲은 개인적인 위안을 넘어 한반도에 평화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산림청이 내 삶을 바꾸는 숲, 새산 새숲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남과 북, 국민 모두 함께 만드는 숲속의 한반도. 지금 우리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어머머 대박. 채용 소식 들었어? 취직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독립할 자금도 모았대. 백수 아니었어? 회사에서 알아주는 인재라는데? 걔 이번에 승진도 했잖아. 와, 채용이 잘 나가네. 비결이 뭘까? 채움 씨 비결이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혜택이 궁금하면 실천하세요. 청년에겐 내일을, 기업에겐 인재를 다 채워드립니다. 청년과 기업 모두 함께해요. 신입이 들어왔다. 궁금하다. 기대된다. 결국 해냈다. 스펙이 아닌 직무 능력을 갖추고 맞춤형 인재로 경쟁력도 높이고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얻는 이학습 병행. 숲속에 있을 때 느끼는 행복. 저는 나무가 있는 숲이 참 좋아요. 그런데 숲은 개인적인 위안을 넘어 한반도에 평화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산림청이 내 삶을 바꾸는 숲, 새산 새숲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남과 북, 국민 모두 함께 만드는 숲속의 한반도. 지금 우리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상에서 생활 속 부정과 반칙이 사라집니다. 내 삶이 달라집니다.
네,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계속해서 실시간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우리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취업 소식만을 모아 전해드리는 직방 뉴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채용 알림장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 알림장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채용 소식입니다. 인천시에 위치한 화진 인더스에서 생산 및 품질 관리원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며 급여는 연 2,400만 원이고요. 모집 기간은 7월 20일까지입니다. 두 번째 채용 소식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대명에서 격리 사무원을 모집하는데요.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며 급여는 연 2,400만 원 이상, 모집 기간은 채용 시 마감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테스트웍스에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모집합니다. 대졸 이상의 학력자여야 하고요. 급여는 연 2,500만 원, 모집 기간은 8월 27일까지입니다. 마지막 채용 소식입니다.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화인 FT에서 해외 영어버즈를 모집하는데요. 학력은 무관하며 급여는 연 2,200만 원,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네, 취준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 그리고 우대사항 확인하신 후에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 알림장에서 채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어떤 지역의 채용 소식이 들어와 있나요? 네, 오늘은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도시죠. 수원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네. 수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연자 주무관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원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이연자 주무관입니다. 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벌써 7월이 됐습니다. 하반기인데 이쯤 되면 우리가 새해 때 세웠던 계획들 잘 실천해 나가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 주무관님 좀 어떻게 계획 실천하고 계십니까? 네. 건강관리를 위해서 올 1월부터 수영을 배우고 있는데요. 네. 이런저런 핑계로 빠질 때도 있지만 주 2회 이상은 꼭 다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 잘 지키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는데 저도 스스로 반성하게 되네요. 네, 주무관님 그럼 준비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화성시 정남면에 위치한 유성전공입니다. 전자통신 휴대폰 부품을 생산 가공하는 업체로 프레스 및 절단기 조작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으로는 프레스 작업을 제품을 생산하고 간단한 금형 작업을 하는 것으로 학력과 경력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인근 거주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6일 근무로 급여는 월 300만 원이고 면접 시 급여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시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구인건이고요. 프레스 절단기 조작원 1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구직자 여러분들 많은 지원 바라겠고요. 주무관님 지금 전화기하고 거리가 너무 가까운 것 같아서요. 조금만 떼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화성시 남양읍에 위치한 주식회사 네토입니다. 금속 가공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품질관리기사 1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으로는 KS 상호, KC 인증, 환경 인증 관리 등 전반적인 품질 관리 업무로 학력은 초대졸 이상, 경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월 220만 원이며 접수 마감일은 7월 31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를 준비해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구인건이고요. 품질관리기사 1분을 채용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 그럼 저희 마지막 소식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이노 디스플레이입니다. 컴퓨터 관련 오픈플레인 모니터를 제조하는 업체로 LED 모니터 생산 및 QC 직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으로는
산업용 모니터를 담당하고 품질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 2,500만 원에서 4천만 원이며 면접 시 급여 협의 가능하고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구인건 또한 경력이 무관한 채용건이었고요. 생산 및 QC 직원 한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채용 시 마감되니까요. 보다 빠른 지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수원을 다녀봤는데요. 교욱 씨, 다음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다음은 사과로 유명한 우리나라 3대 도시 중 하나입니다. 대구 지역의 구인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황정덕 주무관님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주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대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황정덕 주무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무관님,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덧 1년의 반이 지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새해 했던 다짐이나 목표 잘 좀 지키고 계신지 여쭤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 주무관님 어떠세요? 네,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고. 명언을 네. 또 말씀을 해주시네요. 지나간 상반기에는 저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고요. 네. 하반기에 좀 열정적으로 정진하려고 합니다. 약간 좀 네, 알겠습니다. 네, 왜요?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신 거죠? 아니, 근데 약간 좀 네. 목표를 못 지키셔서 핑계 대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에이, 드는데 설마요. 네, 장난스럽게 그런 생각 해봤고요. 네. 오늘 준비해 주신 소식 말씀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채용 정보는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에 위치해 있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주식회사 스틸A에서 해외 수출 영업 직원을 한 명 모집합니다. 주된 업무는 수출 관련 해외 거래처 관리와 선적 서류 관리 등 수출 제반 업무입니다.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 경력은 무관하며 근무 시간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토요일은 7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며 급여는 연봉 4천만 원입니다. 마감일은 7월 16일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메일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경력이 모두 무관한 구인건이었고요. 해외 영업 직원 채용을 알려주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마감일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소식도 알아볼까요, 주무관님? 네, 두 번째 채용 정보입니다. 대구 달서구 파워동에 위치한 금속 가공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신창엠텍에서 오면 가공기 및 보링기 장비 조작원 10명을 모집합니다. 학력 무관하고 3년 이상 경력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급여는 월 300만 원입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 5일 근무입니다. 채용 시 마감되며 입사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방문, 우편, 이메일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3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계신 오면 가공기, 보링기 장비 조작원 한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으로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단기 취업 특강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7월 8일 월요일 이력서 고급 작성법, 7월 9일 화요일 스트레스 관리 대처법, 7월 10일 수요일 행복한 대화법을 주제로 11시부터 12시 50분까지 대구 서부고용센터 8층에서 진행합니다. 참여 방법은 워크넷을 통해 사전 신청하거나 기타 프로그램과 관련 문의사항은 대구 서부고용센터 전화 053-605-6478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와 폭염이 시작되는 7월입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보람찬 7월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의 따뜻한 마지막 한마디까지 들어서 저희도 마음이 참 따스해지는데요. 자,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여러 소식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경기와 대구로 떠나봤습니다. 네, 수많은 뉴스의 홍수 속에서 취업 준비에 바쁜 구직자들이 꼭 필요한 뉴스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각종 취업 소식들 발빠르게 알아보고
전달드리는 코너 직방 뉴스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함께할 분도 소개를 해드려야겠는데요.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3부의 마스코터죠. 강지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지수 캐스터는 연초에 어떤 계획 세우셨고 좀 잘 지켜나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올해는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왜냐면 계획을 세우니까 너무 거기에 맞춰서 못하면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매 순간 최선을 다하자라는 다짐으로 한 해를 시작했는데 조금은 아쉬움이 남지만 이제 하반기가 아직 남았잖아요. 네. 이제 하반기를 좀 꽉꽉 잘 채워나갈 생각입니다. 맞아요. 아까 우리 주무관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나간 것은 맞습니다. 지나간 대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 저희도 좀 잘 보내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어떤 뉴스를 준비해 오셨어요? 네, 오늘 제가 구직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요. 창의적이고 신선한 설계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우수 인재를 육성해서 향후 엔지니어링 기술력 향상 비전을 제시할 제7회 엔지니어링 산업 설계 대전이 개최된다는 소식입니다. 한국 엔지니어링 협회는 고등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예비 엔지니어와 엔지니어링 산업계에 종사하는 엔지니어 그리고 연구원을 대상으로 혁신적인 설계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벌써 이게 7회까지 개최됐다는 걸 보면 그동안 성황리에 좀 개최될 수 있었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동안 좀 역사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엔지니어링 산업 설계 대전은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요. 또 엔지니어링 기술력 향상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엔지니어링 중요성을 대외에 널리 알리고 또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과 미래 가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매년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또 어떻게 좀 전개가 될지 기대가 되는데 이번에는 어떤 주제라고 하던가요? 네, 이번 엔지니어링 산업 설계 대전의 공모 주제는요. 문제 해결이 필요한 환경과 에너지 부문 그리고 인프라 부문에 엔지니어링 신기술을 적용해서요. 참신한 설계 아이디어가 주제라고 합니다. 환경은 대기, 수질 그리고 토양 생태 관련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되고요. 또 에너지는 친환경, 대체, 제로, 바이오매스 등 에너지 자원과 관련해서 생산과 수송, 저장 등의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는 빅데이터, AR, VR, 또 AI 등 4차 산업의 기반 기술과 교통, 수자원, 그리고 도시 등의 관련 각종 인프라를 연계해서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제만 들어도 좀 상당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참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학생분들의 경우에는 성인분들에 비해서 좀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뉘어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일반부는 실제 적용이 가능한 세부적 그리고 참신한 엔지니어링 융복합 신기술을 제시해야 되고요. 또 학생부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엔지니어링 신기술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공모전이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팀과 개인으로 또 나뉘잖아요. 그런데 참가 자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추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고등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예비 엔지니어와 또 엔지니어링 산업계에 종사하는 엔지니어 및 연구원 등 부문별로 또 개인 또는 3인 이하의 단체 형태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팀당 3개 이하로 제출을 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또 단체 응모의 경우에는 접수 및 출품을 위해서 팀명을 지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공모전의 또 맛은 또 수상 아니겠습니까? 시상 규모 어느 정도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우선 수상 부문을 좀 살펴보면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인 금상 3팀, 그리고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상인 은상 3팀, 그리고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이사장상인 동상 3팀 등 총 3개 부문 9개 작품이 선정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공모전의 가장 큰 상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은 원래는 한 분만이 수상을 하는 거였는데 올해는 3팀이 수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시상 부문별 훈격은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과 협의 후에 결정이 된다고 하고요. 또 출품작은 1차, 2차 공정화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또 입상작에 대한 시상은 2019년 10월 18일 개최 예정인 2019 엔지니어링 주간 행사 기념식에서 엔지니어링 산업 유공자 정부 포상과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포상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특전이라든지 자세한 포상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궁금해져요. 아무래도 공모전에 꽂힌 또
포상이 그쵸. 아니겠습니까? 특전 내용 한번 짚어주시죠. 네, 물론 있습니다. 수상을 했을 때는 본인이 희망을 한다면 제시된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출원 그리고 선행 기술 조사를 지원받게 되고요. 또한 관련 엔지니어링사에 입사 지원을 한다면 협회장 추천서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협회장님의 추천서라고 하셨는데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울 때 이런 든든한 추천서 있다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심사 기준을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심사 기준으로는 작품의 참신성과 창의성, 그리고 완성도, 그리고 실제 설계 현장에 적용 가능한 여부를 판단해서 점수를 배점받게 된다고 하고요. 또 심사 방법으로는 1차 정량적 평가에서 1.5배수, 그리고 일반부, 대학 및 대학원부, 고등부 등 모집 구분별로 나누어서 배수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또 표절이나 모방,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1차 선정작에 한해서는 15분의 PT 발표 및 토론 2차 평가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1차 통과자에게는 개별 연락을 해서 PT 평가를 위해서 PPT 발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준비를 좀 제대로 하려면 사실은 일정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할 텐데 일정은 어떤가요? 네, 이미 공모 신청은 5월 20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신청 마감일은 2주 후인 금요일인 7월 19일까지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품 접수 일정은 8월 5일부터 23일까지 진행이 되게 되고요. 작품 심사는 9월 중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선작 발표는 10월로 예상되고 있고요. 시상식은 엔지니어링 날에 맞춰서 10월 18일에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공모전 나가려고 열심히 준비해놨는데 지원 기간 놓쳐서 지원 못하면 그쵸. 되게 아쉽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신 스케줄 다 참고하셔가지고요. 놓치지 말고 지원하시기 바라겠고 지수 씨 이렇게 탄탄하게 준비를 좀 해오셨는데 저는 지수 씨가 응모에 대한 요령도 가지고 가셨다는 사실을 짐작을 해봅니다. 그 요령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물론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현재 엔지니어링 산업 설계대전에 출전을 하려면 참가 신청 제출물과 함께 작품 접수 제출물이 필요한다고 하는데요. 참가 신청 제출물에는 공모 신청서 한 부, 그리고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한 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작품 접수 제출물에는 작품 설명서 한 부와 작품 구상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네. 또 작품 설명서는 꼭 공모전 측에서 제공되는 양식을 활용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하고요. 또 공모장에 대해서는 작품 취지와 논리적 근거 등의 세부 내용을 꼭 기재해서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작품 설명서 파일명을 꼭 규격에 맞춰서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아까 작품 구상도 이야기도 해주셔서 구상도는 좀 짚어주실 부분이 없을까요? 네, 우선 작품 구상도 또한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요. A2 사이즈로 JPG 파일이어야 되고요. 또한 작품명을 상단에 배치하고 작품의 전체 이미지와 부분도 이미지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작품의 원리 혹은 구성을 설명할 내용을 기입해야 하는데요. 또 해상도 문제로 한글 파일이나 손그림 스캔 작품은 접수가 불가하다고 하니까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작 프로그램으로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트, 그래픽 관련 프로그램을 사용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파일명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다시 한번 첨부 파일명에 대해서 공지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메일 제목, 그리고 작품 설명서, 작품 구상도 파일명을 화면과 같이 참고하셔서 규격에 맞춰서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비 엔지니어하고 엔지니어링 산업계에 종사하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지수 씨가 뉴스를 준비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환경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다 보니까 뭐 미세먼지 관련된 거 아니면 뭐 더위를 좀 쫓을 수 있는 손선풍기 좀 획기적인 것 좀 개발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열정 그리고 일정 네. 주의사항 꼭꼭 참고하셔가지고요. 놓치지 마시고 지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직방 뉴스 오늘 이렇게 3부 시간 함께 봤는데요. 여러분들 오늘도 취준생들 위한 알찬 뉴스로 함께 봤습니다. 다음 주도 저희가 많은 소식들 준비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그때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수고해 주신 강지수 캐스터와도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투데이 잡스 오늘 취준생 여러분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